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문구 대표 발표를 해주시죠. 제가 시간이 다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 박수로 발언해 주십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현재 한국에 대해서 진단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나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박정희 정신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 정신, 자조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긍정, 신념, 이 확신. 이 바로 박정희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조적 결정론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구조적 결정론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어떤 벗어날 수 없는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패배주의적인 운명론이나 허무주의로 이렇게 들게 되기가 참 쉬운데, 그게 아니면 또 그 모든 문제를 구조의 탓으로 돌리고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계급구조 간의 갈등으로 이해를 하고, 또 계급구조 타파해야 된다, 또 자본주의 타도하고 우리가 혁명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마르크스주의 포함한 구조적 결정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구조의 문제로 이렇게 쉽게 탓하게 됩니다. 돌리게 되고, 이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간의 어떤 노력도 헛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맹목적인 분노를 정당화하고, 또 무분별한 폭력과 방종까지 이거는 구조를 깨기 위한 거다, 구조에 대한 혁명이다, 저항이다,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미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구조적 결정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정희 정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적 결정론을 부정하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 결정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생각이 주의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역사 발전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니체 아시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선구자인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를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무의식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조적 결정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주의주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생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또 자체가 또 기존의 규칙, 권위, 전통을 이렇게 해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근원을 또다시 언어 구조의 문제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구조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신은 이런 니체가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식의 주의주의와는 다르게 신학적 주의주의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적 주의주의는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라고 할까요? 절대자의 의지를 인정하고 절대자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양자의 역독적인 협력관계가 역사를 주관한다는 인식인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 된다, 이 명제가 바로 이런 생각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는 박정희 정신의 자기 책임 그리고 자조 정신의 기반이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이념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현 세태를 좀 이렇게 돌아보겠는데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근데 양동환 교수님께서 사회주의를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혁명적 사회주의는 의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폭력 혁명을 지지하면서 나아가는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사회주의는
그 폭력혁명 대신에 민주적 방법, 그러니까 선거를 이용해서 그 사회주의 실현하자라는 생각인데, 선거를 이용하는 거 포함해서 선거를 가장해서 하는 것까지 민주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가 요즘 뭐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많이 얘기가 되는 그 사회민주주의인데요. 사회민주주의는 그 의회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그 노동자 이익 도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을 돌아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혁명적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영호 공사를 체포해야 된다, 체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파견하겠다, 뭐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청년 집단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청년 단체로 조직한 단체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하기를 유사시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미국에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애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이 빌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그리고 자본주의 타도하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씨 정권의 독재는 참 나쁘지만 그 정권 자체는 나쁘지만 사회주의 체제 자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 자체부터 사실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의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또 사회민주주의자들 모두가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그 자유민주 시스템 아래에서 이렇게 허용이 가능한 사회민주주의를 모두가 표방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념과는 상관없이 정말 그 포퓰리즘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자들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또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상황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충직한 하수인들, 고정관속들도 그 부류에 함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련은 분명히 망했습니다. 소련은 망했는데, 그런데 그 광신적인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이 사회주의의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소련의 그 부패한 노동자 집단의 실패다, 이렇게 그 탓을 돌리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소련이 실패한 것은 또 그 스탈린이 일국 사회주의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트로츠키처럼 나갔어야 되는데 스탈린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것은 사회주의 실패가 아니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한번 잘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렇게 사회주의의 다양한 변종들을 이용해서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이런 과도한, 그러니까 급격한 과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관용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담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그 노예국가 북한, 정말 비정상적인 전체주의 시스템,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형태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중반 이후에 7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북한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서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역사 무기화, 그리고 또 용어 전쟁 전술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생각과 정체성에 침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싸워서 건국한 대한민국의 안녕과 그 번영인데, 그런 이렇게 기적과 같은 성장의 역사를 후대가 잊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데 잠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갈 길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반공을 국시로 삼으셨고 이승만 대통령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 혁명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짓된 사회주의와 싸워가지고 탄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라는 망령과 싸워서 이겨서 세계 속에 본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 역사의 종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체제 전쟁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다 끝났으니까 역사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느끼시겠지만 사회주의의 도전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삼인주의 이것이 뭐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부실한 면이 있으니까 복지국가로 나가면서 삼인주의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승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기 책임 또 자주정신 결여한 복지국가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자명한 진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관용적인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주사파 정권이 탄생한 대한민국의 사례는 모든 국가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삼고 나가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숙명과 같은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가치의 전쟁, 이 정체성의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해방하고 통일로 나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 그만 정리해 주시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은구 대표께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가에서 이 지금 좌파 세상에 우리 그 트루스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데 트루스 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교육도 있고 해서 민주헌정 체제를 군대가 집단적으로 공기해서 민주헌정 체제를 뒤엎은 쿠데타라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저질러서 민주헌정을 뒤엎었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김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도그마에 지금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쿠데타라는 잣대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잣대만으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재단하는 것이 그 바람직한 그 평가인지 다시 한번 이거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좌파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브루스 커밍스, 그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서 6.25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은 부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국가 발전에 쏟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사실 그 세계적인 리더들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는 잣대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성과나 평가를 이렇게 재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패널 중에서 누구 질문하시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구조적 결정론에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주의주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의 의지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민주화 투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자신의 의지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운막집에서 사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또 부산에 가서 선거에 뛰어들고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의 의지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론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결국엔 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여론을 인식하기보다는 그 모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지도자였었는데요. 그 방향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의 그 주민들을 해방해야 되는 그 과제들을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말 잘하셨던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